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겨울철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녹, 부식이죠, 부식. 그리고 두 번째가 잡소리예요. 잡소리가 왜 날까요? 사람들 이렇게 팔이나 다리 굴절되는 부분에 연골이라는 게 있죠. 그런 자동차는 부싱이라는 고무 부품이 들어가요. 그 부품들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경화가 돼요. 사람도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추우면. 여름철에 같은 때는 피부가 팽팽하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쪼그라든다고, 사람도. 그래서 잡소리가 나요. 잡소리가 나는 건 좋은데 그 고무 부품들이 있는 쇳덩어리, 걔네들이 부식이 되면 더 좋을 건 없겠죠. 그죠? 눈이 쏟아지면 거의 뭐 100% 뭐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봐야 돼요. 전에 아연 코팅제를 개발하고 9월 19일에 이런 식으로 이 궁평항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여기다가 뿌리고 여기는 아연 코팅제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넉 달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가 없어요. 이거 가게 앞에 그냥 이렇게 내깔려 둔 거예요. 먼지를 맞던지 비를 맞던지 변화가 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뿌리고 이 위에만 뿌린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염분이라는 거, 염수 바닷물이라는 거는 결론은 그냥 오리지널 염화칼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뿔겋게, 이 상태에서는 이제 부식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오늘은 자동차들이 어디서 소리가 많이 나고 부식이 빨리 진행이 돼서 자동차 운행하는데 안전을 저해하고 승차감을 나빠지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흔하게 알고 계시는 로우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코일 스프링이 있어요. 얘는 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리프 스프링이 없어요. 한 스프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녹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볼트넛도 조여져 있는 부분, 얘도 지금 녹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이런데 멤버 부분에 이 안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이 피어나면서 이제 부식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로우암이나 이런 어시트암이나 이런 트레일링 암들 보면은 이 안쪽에 고무 부싱이 저렇게 있어요. 요런 데에서 잡소리가 거의 100%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얘만 있냐? 요런데 멤버들 보시면 요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고무 부품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주요 부분 이런데 코일 스프링 밑에 이 로우암 안쪽에도 고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잡소리 일단 방지해주고, 자, 로우암 안쪽에도 잡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현가장치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계속 위아래로 상하 왕복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바 같은 경우도 지금 녹이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바하고 링크를 다 가를 거예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반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를 거예요. 왜 가르냐 하면 제가 안 타다가 타보니까 뒤에서 조금씩 잡소리가 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리콘 스프레이를 떡칠을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스테빌라이저 바 링크나 이 활대, 얘죠, 이 화살표로 가리키는 거, 이 활대 있는데 반도라는 게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들은 대부분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를 이제 탈거하려고 그러면 이걸 풀어야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요즘에는 잘 쩔어 갖고 안 빠져요. 그래서 요즘 차들은 그냥 거의 그냥 통째 같이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실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내 차가 어디서 잡소리 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 소비를 할 적에도 현명하게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대략적으로 소리가 발생이 되고 망가지고 부식이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조정할 때
얘를 갖고 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미 녹이 나면 이 안에 같은 데들은 여기에 관통 볼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나중에 쩔어 갖고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들 가장 쉽게 진동에 예민하신 분들, 예전에 제가 머플러 고무가르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미세한 진동이나 충격 흡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딱딱해요. 겨울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얘가 18년식의 자동차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는 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플러에서 오는 진동이 엔진부터 오니까 그 진동이 미세하게 실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약간씩 움직이죠. 어쨌든 머플러는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면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이 돼 있으면 이게 똑 부러져 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비사가 아니니까 흔히 말하는 DIY를 할 때 이런 머플러 고무 같은 거, 반도라는 거를 함께 갈아주시면, 특히 10만 킬로 넘은 차량들은 진동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항상 미세한 진동, 그 미세한 진동이 진짜 지진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카바 없는 데는. 그럼 이런 데도 아연 코팅제를 살짝 도포를 해 놓으면 녹이 안 나겠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동차를 타는 동안 안전하고 안락하게 타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뭐 그러면 나는 나중에 자동차를 바꾸지, 뭐 그러시는 분들은 아무렇게나 막 타셔도 돼요. 녹이 나든지 말든지. 자, 촉매 있는 데는 얘가 완전히 이제 녹이 나갖고 이제 이게 나중에 풀릴까 말까 그러죠. 그걸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요것만 부품이 나오니까 요것만 구입해서 한번 바꿔 놓으라 그랬죠. 요게 나중에 쩔어서 안 빠지면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톱 갖다 잘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날려요. 왜냐면 관통 볼트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 녹 나는 걸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열이라. 그죠? 그리고 이제 하체 정비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정비사 분들이 들어가면 보통 저런데 엔진에서 누유가 있나 없나 저런 걸 확인을 많이 해드려요. 오일 갈 때도 그냥 딸랑 오일만 갈지 말고 사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를 볼 때, 아, 내 차는 진짜 부식이 어디가 될까, 잡소리가 제일 어디서 날까, 제일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이 로고한 볼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이 쇳가루가 뻘겋게 묻어 있는 애들은 얘네들 100% 나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 뻘겋게 여기가 이제 녹이 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데도 뿌려 놓으라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타이로드 엔드라고 그러잖아요. 엔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여기도 녹나 있고, 그럼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로우한 볼처럼 여기 이 타이로드 엔드 볼도 여기가 뻘겋게 돼요. 일단 짓눌려 있고, 그런 애들은 이 타이로드 엔드도 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얼라이먼트만 딸랑 보시지 말고 하체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얼라이먼트를 보셔야 타이어도 고루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하체를 확인하면서 녹부식, 내 차가 어디가 미진한 데가 있구나 하는 부분과, 그리고 잡소리 날 부분, 고무 부품이 어디가 절손이 됐나, 찢어졌나, 경화가 됐나, 거의 뭐 99.9%는 확인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속주행을 해도 내 몸처럼 착착 움직여줘요, 자동차가. 그렇지 않고 막 이상하다, 왔다 갔다 왜 충격받으면 잡소리가 나지, 왜 이상하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가장 안 좋은 게 염화칼슘이에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무 부품류 전체적으로 전부 다 확인해라. 겨울철에는 그게 내 자동차를 안전하게 승차감 향상시키면서 타는 방법이다. 자, 앞부분에 맨날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 지금 이 안쪽에는 완전히 녹이 나서 이렇게 다 떨어지죠. 그죠? 이거 부식이 안에는 이게 벤틀레이드 방식이라 이 안으로 에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 온도를 낮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안쪽이 부식이 진행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이 차량이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크랙이 가요. 겉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 그러면 뽀개지겠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앞바퀴 역시 현가 장치에 서스펜션이 있는데 호일 스프링 그리고 쇼크쇼버가 있어요. 링크가 똑같이 있고, 앞바퀴는 스테빌라이저 바가 뒤보다는 더 두꺼워요. 어떤 차들이든.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지름이 좀 두꺼워지면 여러분들 배로 따지면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는 고속주행을 하거나 저속주행을 하건 로링, 피칭, 요잉, 바운싱 네 가지를 해요. 항상 움직여요. 근데 저 스테빌라이저 바가 약간 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예 딱 부러져 버려요. 거의. 저게 부러지면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을 하지 못합니다. 대형 사고가 나야 저게 부러져요. 근데 저게 지름이, 이게 이제 지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고속주행할 때 상당히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사업을 할 때 무쏘가 가솔린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젤이 있었어요. 코란도 역시 가솔린이 있었고 디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솔린 차량 것들 그 앞에 스테빌라이저 바가 디젤보다 지름이 더 컸어요. 그럼 굵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속주행할 때 그 차량들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소비자하고. 근데 상당히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현대 자동차 이런 그랜저, 소나타 이런 게 있지만은 이 차량들 활대라는 거를 좀 직경이 두꺼운 걸로 튜닝을 해도 고속주행할 때는 상당히 좋겠다. 그런 순정 부품이 서로 호환이 되는 차량이 있나 연구를 해봤는데 거의 뭐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두꺼워질수록 좋아요. 두꺼워질수록.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 레이싱카가 아니고 주로 시내를 많이 다니고 고속도로 간헐적으로 다닌다는 전제하에 차량을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적정 크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요겁니다. 예전에 소나타 3 그 시절과 지금 차량들 소나타 DM8 얘네들 보면은 등속 조인트, 콘스탄토 벨로시티 조인트라고 그러죠. 이 지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두껍게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점점 두꺼워지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 쟤네들이 고속 직진할 때 주행 성능이 좋아져요. 동력 전달이 거의 그 100%에 가깝게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게 얇을수록 등속 조인트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게 얇은 거와 두꺼운 거는 고속 주행할 때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커요. 이 현대 기아 뭐 가격 많이 올렸네, 뭐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제가 40년 동안 정세용 회장님이 현대 자동차 그 당시에 회장님이었어요. 대표이사. 그때랑 비교해 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바뀐 건 사실이에요. 이런 데 같은 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싱이 찢어진 다음엔 게임이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떡칠해 놓으세요. 이런 데는 떡칠해 놔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이 실리콘이라는 거는 테프론처럼 이 고무 친해요, 얘들끼리.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랬죠? 이런 고무들은 안 만나려고 하는 애들을 억지로 쪄서 만든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로드 엔드도 부싱이 있는데 요 안에 베어링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데도 이렇게 뿌려주고, 뿌릴 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런데 이런 식으로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 독일 제품도 좋은 거 있어요, 뷰르트라고. 자, 국산도 있어요. 국산이 더 싸죠. 그러면 좀 싸게 저렴하게 테프론 성분이 그럼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써야겠다. 그러면 그런 제품을 쓰세요,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거. 그래서 오늘의 요지는 이런 녹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DIY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셀프 정비소 가서 요즘은 많이들 하시더구만요. 볼트너트 같은 것도 이렇게 녹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뿌려갖고 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면 안 되죠. 이런데 휠이 쩔어서 붙어요. 나중에 이게 나이 먹은 애들은 이런데 뿌려놓으라는 거. 패드 있는 데는 뿌리시면 안 되고, 그죠? 자, 브레이크 액 호수 이런 데도 경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배가 뿔룩하게 나왔다 빵 터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속주행 할 때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뿌려 놓으시면 돼요. 제 차 활대를 뺐어요. 그래서 반도하고 링크를 전부 다 교체를 할 거예요. 링크 안 나갔어요, 사실은. 링크를 이렇게 보시면 나간 애들은 일단 그리스가 많이 썩어요. 까매요. 그리고 이 볼 베어링이 마모가 돼 갖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막 놀아요. 근데 얘는 약간 근데 거의 안 나갔다고 봐야 돼. 이런 거는 일부러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볼 베어링 방식이라 그리스가 돼 있고 이 안에 밀봉이 돼 있는 거예요. 로우한 볼이나 예전에 어퍼한 볼이나 그리고 타이로드 엔드 같은데 볼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여기가 뻘겋게 주변에 이렇게 녹 같은 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리스가 썩다 못해 베어링이 완전히 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링크 아세이 리어 스테빌라이저 LH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레프트 핸들이니까 운전석 쪽이죠. 새 거는 이렇게 구부려도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평형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테빌라이저 바라는 거예요. 요거는 탈거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장착할 거예요. 새 거예요. 그래서 바 아세이 RR 리어 스테빌라이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IY 할 때 가장 잡소리나 그런 거를 많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운행을 할 때. 그래서 이 반도라는 고무 부품인데 얘가 쩔어 갖고 10만 킬로 넘은 애들은 이 활대에 아예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막 찢어서 하든가 뭐 불로 뭐 태워서 빼든가 막 그래야 돼요. 이 U자 반도도 거의 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얘네들을 하실 때는 작업 편의성 때문에 저희가 통째 교환하라는 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쩔어버린다. 이 반도 고무 있는 데서. 그래서 이거는 실무가 그래요. 실무가. 그래서 실무 사례 제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거를. 요거는 그래도 눈썰미 있는 분들은 그 DIY 셀프 그런데 정비소 가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이 현대카에서 거래하는 현대 부품 대리점에서 시킨 거고, 링크 어셈블리 리어 스테빌라이저 우측, 링크 어셈블리 리어 스테빌라이저 좌측, 바 어셈블리 리어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교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기술료라는 게 들어가겠죠. 기술료, 자동차 잡소리, 그리고 녹부식 같은데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예 그 프린트를 해왔는데, 서스펜션 암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트레일링 암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뭐 컨트롤러도 뭐 예전 방식, 닛산 예전에 SM3 이런 거 많이 보셨죠? SM5에서도 보고.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트레일링 암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한 끝은 프레임에, 다른 한 끝은 현가장치에 연결이 되어 세로로 설치한 암으로 여기서 잡소리가 제일 많이 나고 제일 많이 찢어져요. 부싱 같은 것들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실리콘 스프레이를 도포를 해놔야 작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90% 이상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포인트만 직접 얘기를 해 드릴게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하체를 이렇게 떠났을 때 일단 순서가 그래요. 내가 겨울철에 좀 녹이 날 것 같다. 예전에 제 거는 녹 제거를 다 하고 이게 지금 머플러에 다 뿌려져 있는 건데 만약에 안 돼 있는 차다 그랬을 때는 이런 스프레이류들은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쉐이크 많이 흔들어야겠죠. 이번에 정우케미칼에서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보여드린 제품이에요. 이게 제 의견대로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 코팅 이제 퍼펙트 실드라고 그래서 방패예요. 방패.
이거는 알루미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모성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전대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 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잡소리 나는 거 부식은 이렇게 해서 막았다고 쳐요. 그냥 대충만 보여드린 거예요. 전체 다 뿌리겠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중고차 사왔을 때 7만, 8만, 10만 킬로 탄 차들은 애매모호해요, 언더코팅 하기가. 근데 녹은 막 이제 진행이 되려고 그래. 나이가 있으니까 차가. 어차피 이게 언더카바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구식 같은 고급차 빼놓고서는 완전히 다 밀봉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눈이나 비한테는 계속 노출이 돼요. 그죠? 주행을 하다가 보면 돌 같은 것도 튀어갖고 이게 상처가 나면서 부식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1시간 정도 굳었다고 쳤을 때 이런 실리콘 윤활제를 갖다가 요런데 고무가 만나는 부분, 요런데 코일 스프링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런데 쇼바 부싱 같은데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요런데 부싱 있을 만한 곳에 다 뿌리려는 거예요. 다 전체 다. 트릴링암 같은 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부싱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기가 안 좋아 갖고 지금 뒤에 맨발을 저희가 떠났어요 지금. 그래서 트레일링암 뭐 이런 어시스트 암들, 쇼급 쇼바 이런 데 다 뿌려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맨바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 만나는 부분들, 그죠? 이런 데 침투하는데, 제가 아까 머플러 고무 같은 데 이런 데 경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운행을 안 할 때, 그럼 열 안 받을 때 차가 이런데 고무 같은데 유연해지라고 이렇게 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자동차를 보시면 이 타이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 타이어들은 특히 이런 그 주행을 하고 부하를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피곤해져요. 그러면 바깥에가 갈라짐 현상이, 터짐 현상이, 그리고 갈변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타이어 같은 데도 이렇게 뿌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이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뿌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광도 오래 가지만 이 타이어 유연성 그런 게 좀 시간이 길어지죠.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뭐라 그랬죠 제가 고무는? 만나지 말아야 될 애들, 안 친한 애들을 쪄서 야 니네들 그런 모양 갖추고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타이어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실리콘하고 테프론들은 얘네들하고 친하다고 그랬죠. 친하다니까요. 친구예요, 친구, 프렌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립 스포일러 있는데 얘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런데 전체 다 이런 식으로 그 여하튼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가장 흔히들 겪는 게 안에서 삐닥삐닥 소리가 나요. 그러면 거기가 마찰되는 것 중에 날씨가 많이 추우면 이런 도화를 감싸고 있는 웨더 스트립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데 전체 다 바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고무 풍절은 막을 수 있게 자동차 회사에서 해놨잖아요. 이런데 유연해지라고, 뻣뻣해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화도 있잖아요. 도화 테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플라스틱 얘도 바르셔도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운전자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차를 모른다는 게 왜 그랬냐면, 이 와이퍼라는 거 있잖아요. 와이퍼 브레이드에서 이거 뿌려도 되냐고. 뿌리지 마세요. 그런 데는 뿌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언 코팅제는 녹이 날만한데 노출이 돼 있는 데는 다 뿌리셔도 돼요. 이거 자동차만 뿌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써도 되고 산업용으로 써도 되고 국가 기반 시설 다 써도 돼요. 알루미늄에도 흡착이 되고 스텐에도 흡착이 돼요. 그래서 초장에 보여드렸지만 얘를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9월 19일이니까 지금 거의 넉 달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 거를 모든 부품들을 수명을 다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량이 하부가 노출이 되는 데는 다 녹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온 코팅제 하나 구입해 갖고 뭐 가정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공사 뭐 공구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다 뿌려놔도 돼요. 마우라도 뿌려도 되고, 이렇게 언더코팅 안 된 하체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10만 킬로는 넘었는데 뿌리자니 애매하고 안 뿌리자니 이상하고, 그죠? 근데 그런 차들은, 이런 거 중대형 차들은 이런 거 한 3통 정도 들어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차량 관리할 때 다시는 뭐 녹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잡소리 때문에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 특히 자동차가 제일 힘든 계절이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일단 눈이 내리면 이런 도로에 염화칼슘은 100% 뿌린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부식되고, 그 부식이 되는 건 좋은데 그 고무 부품류들은 딱딱하니까 그게 더 빨리 찢어지고 더 빨리 훼손이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잡소리가 심한 거예요. 실리콘 스프레이가 만능은 아니에요. 영원히 뭐 고무 부품을 안 찢어지게 하고 플라스틱 부품을 뭐 안 망가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수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명이 월등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동안 잘 타시라는 거예요. 타는 동안 항상 안전하게, 그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보실 때는 국소적인 거만 보시지 마시고 좀 넓게 봐라.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항상 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면 소비를 할 적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해져요. 돈을 적재적소하게 쓰고, 돈을 안 쓰더라도 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아시면 차량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뭘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만 하면 차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줄 알아요. 논픽션, 픽션이 있으면 그냥 논픽션으로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여러분들 정비도 안 하니까. 정비하실 거면 뭐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이 되면 답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 을사년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들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뚜벅뚜벅 또 걸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노력과 성실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랬죠. 포기라는 거를 함과 동시에 인생은 그냥 망가진다 보시면 돼요. 뭐든지 포기를 하지 마세요. 뭐든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셔터를 올리고 셔터를 내릴 때, 내린다는 거는 제가 가게를 닫고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사업할 때 제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지 열흘을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짧은 시간을 가진 생명체,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하루살이죠. 저는 항상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내가 끝날 수 있다. The end. 끝날 수 있다는 건 뭐죠?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갈 날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을 정말 헛되이 살지 말아라. 저는 성인이 되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를 어영부영 논 적이 없어요. 병원 다니는 것도 어영부영 논 게 없어요. 병원 가서도 내 몸을 치료하려고 열심히 해요. 제가 열심히 할 건 없어요. 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요. 멋진 거, 돈 많은 거, 명예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뭐가 필요해요? 내년에 제가 여기 없으면 끝이에요. 끝. T end.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어제 그저께 작년에 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 그 분들은 이 하루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항상 희망과 꿈으로 간절함의 열정을 갖고 뚜벅뚜벅 이렇게 하루를 정진하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패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루는 24시간이 짧으면서도 상당히 또 긴 거예요. 그 시간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앞날에 소망이라는 게 비칠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세트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겨울철 잡소리와 녹, 부식 제거 어려운 거 없다. 진짜 내가 부지런하고 노력만 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거 제가 작년에 개발이 끝나고 작년에 제품이 나왔으니까 39년의 열정과 땀이 묻어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실제 개발해 달라고 이 업체에 부탁을 했던 거고, 이 업체에서 약 2년 넘게 연구와 노력 끝에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애용하셔 갖고 내 차 완벽하게 티끌 하나도 없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승차감 좋잖아요. 녹도 안 나고. 녹이 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예전에 차가 이렇게 딱 부닥치면 아코디안이 돼버려요. 이미 안에는 다 표면 녹이 있으면 안에는 녹이 다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걸 막으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